제 이름은 이수연, 32살의 화장품 회사 대리입니다. 제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흔들리지 않는 등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이 작은 오피스텔의 보증금도 딸내미 사회생활 기죽지 말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떼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쩔쩔매는 제게 한달음에 달려와 뚝딱 고쳐주고는 인건비는커녕 저녁도 마다하며 아빠가 딸 집에 와서 뭐 좀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라며 허 웃으시던 분.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은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 중 비가 가장 세차게 쏟아지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연된 기획안 때문에 녹초가 될 때까지 야근을 하고 간신히 잡아탄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도시의 불빛을 번지게 했고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챙겨내리려는데 축축한 좌석 구석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흔해 빠진 검은색 USB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기사님, 이거 누가 흘리고 갔나 봐요? 하고 건넸지만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냥 가져요. 저런 거 주인 못 찾아요. 더는 실랑이 할 힘도 없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USB를 가방에 쑤셔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치자 비로소 굳어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USB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혹시 안에 주인의 연락처라도 있을까 하는 마지막 선의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내 컴퓨터 창에 나타난 드라이브를 클릭하자 거래 내역 최종이라는 기묘하게 업무적인 이름의 엑셀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을 열자 예상대로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이쯤 되니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유치한 암호를 시도했지만 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포기하고 USB를 뽑으려던 바로 그 순간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훈장처럼 자랑하시던 당신의 군번이 장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피식 웃으며 기억 저편에 있던 그 숫자 조합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찰칵.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암호가 풀렸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숫자의 거대한 밀림이었습니다. 코드명, 아이디, 입금액, 출금액, 수수료, 자녀 포인트.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회계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백억 단위의 숫자들은 명백히 검은 돈의 흐름, 불법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비밀 장부. 영화에서나 보던 범죄의 민낯이 제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푸른빛을 내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창을 닫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성이 경고했지만 공포에 질린 눈은 홀린 듯 화면을 쫓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익명과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범죄의 기록 가장 마지막 줄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심장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강식.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를 껐다가 다시 켜고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등대이자 자랑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이너스 7,350만 원이라는 붉은색 빛과 함께 계좌 제공 및 자금 인출 담당이라는 서늘한 주석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니터 속 아버지의 이름이 제 망막을 태우는 것 같았고 방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거대한 산이 제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아는 다정하고 강직한 아빠의 세상과 USB 속의 범죄자 이강식의 세상. 저는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가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지난밤 제가 본 것이 모두 끔찍한 악몽이었던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아있는 USB의 차가운 감촉이 그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셜록 홈스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고 온다. 가끔 밤늦게 들어오시던 날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술 냄새 대신 풍겨오던 싸한 담배 냄새와 깊은 피로감. 베란다에 나가? 아니, 그 돈은 지금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속삭이던 통화.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퍼즐 중 가장 큰 조각은 3년 전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3년 전에 아빠가 친구 보증 잘못 써줘서 집 담보대출 받았을 때 말이야. 그 친구분, 아직도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셔? 수화기 너머에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진작에 연락 끊겼지. 그 얘기는 왜 갑자기 꺼내니? 다 지난 일인데. 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낡은 책상 그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 달린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집에 숨길 게 뭐 있냐며 현관문 자물쇠 하나로 만족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모르는 은행에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거래 내역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머핑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입금되면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쪼개져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패턴. USB 장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텅 빈 아버지의 방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아빠가 있고 이 통장 속에 아빠가 있다. 둘 중 누가 진짜인가? 아니면 둘 다 진짜인가? 제 정체성의 기반이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지탱해온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묻고 거짓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인가? 제가 고뇌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상자 안의 악마들이 먼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나 미행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분명히 잠그고 나갔던 현관문 도어락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물건도 없었죠. 그런데 식탁 위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찻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 차를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 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씨, 혼자 사는 여자 겁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누구세요? 아버지가 빚진 게 많아서 예쁜 딸이라도 고생해야 할까봐. 어제 우리가 내 집에 잠시 들렀는데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더군. 우리가 가진 물건만 돌려주면 내 아버지가 진 빚 내가 대신 갚을 일은 없게 해줄게. 그것은 안부를 빙자한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공포는 제 일상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타이어에 날카로운 칼자국이 나 있기도 했고 밤길에는 검은색 세단이 경적을 울리며 제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을 옥죄며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저는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도박빚 때문에 내가 길에서 죽게 생겼다고요.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분이 어떻게 딸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제 절규를 들은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눈에 떠오른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절망과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설마 아니지? 내가 그걸 발견한 건 아니겠지? 그 USB 너한테 있는 거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공포가 그 자신이 모든 일의 근원임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잇던 마지막 믿음의 끈이 그렇게 처참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법정보다 차가웠고 영안실보다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계셨고
저와 아버지는 텅 빈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굳건하게 버텨온 그의 등이 낡은 담벼락처럼 힘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수십 년의 회한이 담긴 고해성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아버지는 극심한 허무함과 정체성의 상실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무력감이 아버지를 짓눌렀다고. 그런 아버지에게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한 인터넷 바카라는 시간을 죽이기 위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했던 게임은 순식간에 판돈이 커졌고 아버지는 승리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돈을 좀 땄다. 내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그게 다 미끼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쏟아부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본전 생각에 사채에까지 손을 댔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내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던 적금이 있었어. 그거 딱 한 판만 따면 2배로 불려서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게 시작이었어. 그 돈을 다 잃고 나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탕진했다는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도박 사실을 가족과 전 직장에 모두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와 신용이 깨끗한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통장 역할을 해준다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연아, 그 사실이 알려지면 너와 내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나는 그냥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시대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옮기고 때로는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빚을 조금씩 탕감받았지만 아버지는 매일 밤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직을 외치던 입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돈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쓰러진 자리에 지독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늙고 약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USB는 그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핵심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단순한 고객 명단을 넘어 돈 세탁에 사용된 모든 대포 통장 리스트와 자금 흐름, 심지어 그들의 비자금 계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USB를 찾으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끝나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놈들한테 돌려주자. 그리고 이 지옥을 끝내자. 이건 여자인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낡은 생각이 오히려 제 안의 마지막 결의를 불태웠습니다. 이대로 그들의 노예로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는 방법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통째로 건,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건 여자인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으니 더러운 일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제가 지키는 성벽 뒤에 숨어 계세요.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직업적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USB의 모든 데이터를 제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하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비자금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를 따로 정리해 탐사보도로 가장 유명한 시사 주간지의 박진우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조직의 내부 자료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정리해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게 걸어왔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USB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거래는 제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에서 보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을 원했겠지만 저는 일부러 CCTV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 통제였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USB가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녹음 기능을 켠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겁도 없네.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제 스마트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제 자신에게 보낸 예약 발송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USB 원본 파일 전체였고 1시간 뒤에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박진우 기자 외 주요 언론사 10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남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작이 아닙니다. 저의 제안서에 포함된 리스크 관리 방안이죠. 이 USB는 이제부터 폭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폭탄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고요. 만약 오늘 제가 무사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거나 1시간 안에 이 예약 메일을 취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시겠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 주변에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거나 아주 사소한 위협이라도 가해진다면 그땐 이 폭탄의 안전핀을 그냥 뽑아버릴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이까짓 USB 하나 때문에 조직 전체가 공중분해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저와 제 아버지를 잊을지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이 살벌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수많은 인파와 CCTV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제 안에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버리는 정면승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주간지를 통해 거대 불법 도박 조직, 내부 자료 유출로와의 위기라는 헤드라인의 탐사보도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도박은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서먹하고 무거운 침묵의 강이 흐릅니다. 평생의 존경심이 무너진 자리에 상처와 연민이 대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도박 중독 상담 센터에 등록해 스스로의 의지로 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제게 수연아,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완벽한 등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친 풍랑에 돛이 찢기고 망가진 낡은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배의 새로운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끔찍한 진실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배는 여전히 수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항로는 멀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한 마지막 도박에 대한 저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